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참 충격적이네요. 예, 미국 CPI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8월 달께 좀 둔화될 줄 알았는데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가 나와졌고 미국장이 굉장히 크게 반응했습니다. 나스닥이 5% 넘게 빠지는 등 패닉 셀링이죠. 예, 그래서 기술주들 중심 또 이제 금리 상승에 민감한 이제 업종 중심으로 뭐 바이오 업종 그리고 뭐 기술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세게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뭐 2차전지 섹터라든지 뭐 일부 이제 로봇 관련주들 제외하고는 뭐 거의 뭐 급락하는 어떤 패턴이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 금리 부분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뭐 기대하는 게 빅스텝 정도 기대하는데 뭐 일단 75bp 인상은 뭐 당연할 것 같고 1% 100bp 인상에 대한 확률도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좀 충격 그리고 움츠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종목들도 한번 보면서 이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방어적이었죠.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종목들을 보다 보면 체크하다 보면 차후 이제 좀 주도주 될 수 있는 또 시장이 안정화되면 강한 시세 분출을 좀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한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1.5% 빠졌고요. 거래대금 7.5조 2411포인트 하락 종목수 700여 종목으로 뭐 거의 많이 빠졌죠. 코스닥은 1.7% 빠졌습니다. 6.6조 거래대금 782포인트. 오늘 수급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6,600계약 이상을 순매수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뭐 외국인 기관들 다 팔긴 했죠. 근데 생각보다는 미국장 빠진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매물이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외국인이 1,600억 코스피장에서 기관이 2,3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55억 순매도, 기관이 1,700억 순매도 해서 쌍끌이 순매도를 이제 한 부분.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 증시 보면 어제 뭐 나스닥 증시 5% 넘게 빠졌으니까 정말 충격적이네요. 다우가 3.9%, S&P가 4.3% 빠졌고요. 야, 완전히 한 방에 무너뜨리네요.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가 오늘 2.7% 빠졌고, 뭐 종가가 거의 저가로 이제 빠지는 상황이 됐고요. 홍콩도 오늘 2.4% 빠졌고, 전저점 부근에 이제 다다랐네요. 대만 같은 경우 1.5% 빠졌는데 밑골이 좀 그리면서 올라오긴 했어요. 그리고 상해 증시 0.8% 빠졌지만 양봉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들 좀 전개됐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가 양봉이죠. 마이너스 2.4%로 시작했지만 마이너스 1.56% 저점 대비 한 1% 정도 올라온 마감을 해주면서 5일선 위로 올렸죠. 그래서 미국장보다는 그래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여기를 좀 사수하는 수급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양봉으로 전환됐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도 역시나 저점이 마이너스 3.3%인데 종가가 마이너스 1.7%니까 뭐 한 1.6% 올라온 거죠 저점 대비. 그래서 여기서 좀 저가 수급이 좀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이제 5일선 위로 올라오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봉이고요. 코스피도 주봉.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들어오는 수급도 상당히 좀 유입이 있다는 거. 그리고 총 뭐 전체 수급 한번 보죠. 전체 수급 면에서 선물 쪽에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이렇게 많이 샀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장 빠진 거 대비해서 한국장은 좀 방어적인 어떤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수급도 그렇게 안 빠졌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지금 엄청나게 이제 급등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외국인 수급 자체가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나가진 않았다는 거. 지금 1,390원, 이제 1,400원 다 달았습니다. 유로 달러도 이제 재차 이제 페리티 1대1로 이제 올라왔고 나스닥, 유로스톡스도 그럼 이제 업종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수급 업종별로 보면 운수장비 쪽 수급 외국인들 좀 들어온 거 빼고는 골고루 좀 팔았던 장세였고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오늘 2차전지 쪽으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네요. IT 부품 일부랑 요 정도. 외국인의 매도가 크진 않았네요.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많이 파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선물 쪽은 외국인들이 계속 최근에 순매수하면서 뭔가 좀 외국인들은 지금의 약세 흐름 자체를 뭔가 좀 위기 상황으로 보지 않는 듯한,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급등하는데 수급이 저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은 액티브하게 또 들어오는 자금들은 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은근히 시장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강한데? 생각보다?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죠. 오늘 뭐 코스피 1.5%, 코스닥 1.7%면 나스닥이 5% 넘게 빠진 데 비해서 상당히 좀 방어적이었고, 어제 이제 야간 선물도 2% 빠졌잖아요. 2%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이제 마감시켰다는 거, 양봉 돌렸다는 거는 오늘 수급이 좀 그래도 저가 수급이 들어왔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은근히 좀 뭔가 강한 느낌들을 많이 좀 느끼게 됐고, 또 일부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은 저가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플러스 돌려 세우는, 특히나 이제 2차전지 폐배터리, 뭐 로봇 관련주 일부 뭐 이런 쪽, 2차전지 장비 쪽하고 이런 쪽들은 상당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좀 보면 어제 삼성전자 많이 급등했는데 오늘 그래도 보시면 양봉으로 전환됐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죠.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LG엔솔은 여전히 오늘도 0.3% 강세 마감, 5일선 위로 올렸어요. 삼성 SDI도 1.9% 상승. 와, 오늘 마이너스 2.8%로 시작했는데 2% 가까이로 돌려 세웠고, 포스코 케미칼 정말 강하네요. 2차전지 소재, 이쪽이 지금 메인에 완전히 들어앉은 모습. 코스닥 넘어가서도 오늘 바이오가 좀 약했죠. 금리에 가장 민감한 섹터가 바이오 그리고 게임이잖아요. 뭐 카카오 게임, 펄어비스, 뭐 위메이드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고, 그렇죠?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셀트론 제약이 5% 빠졌어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어떤 에스모 소식도 있는데 많이 빠진 것 같아요. HLB 11%. 역시나 이제 그 재료 소멸 측면이 큰 거죠. 결국은. FDA 승인은 또 이제 또 별개 또 이슈다 보니까 어쨌든 팩트가 나오고,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 어떤 물량들 이런 것들이 좀 쏟아지면서, 바이오는 뭐 좋은 소식 나오면 일단 차익 실현하려는 수급들이 어디서든 나타나죠. 그러니까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제 지금 만들어진 거죠. 한미약품이 여기 있네요. 3조 5천억. 그러니까 이제 FDA 승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8% 플러스 시작했지만 보합으로 마감시켰고 오늘은 4%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오 쪽에서는 수급을 나가겠다는 수급들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뭐 장기적으로 볼 때 저가로 이제 뭐 5년 내다볼 때 이 가격은 뭐 너무나 메리트 높다 하면서 들어오는 수급도 있겠지만, 일단은 금리에 가장 민감하다 보니까 또 자금을 돌리고 싶은 또 측의 수급들은 이걸 빌미로 이제 파는 거죠. HLB도 마찬가지였던 개념일 거고요. 좋은 소식 나왔으니까 FDA 승인 가능성 높겠네. 하지만 그건 또 나중 일이고, 또 이제 그건 또 불확실한 어떤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난 이 정도에서 만족해 하는 수급들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밀려버리고 11% 빠지고, 또 유상증자도 이제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나가고 싶은 수급들이 많이 있던 거죠. 기관하고 외국인들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이슈적인 그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뭐 반응, 대응에 대한 부분인 거죠. 주식이라는 건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결국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건 누군가는 파는 거고 이제 누군가는 사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여기서 뭐 만족한다,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판단하니까 팔 거고, 사는 사람들은 야 이거는 더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엄청난 재료다 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부의 게임이잖아요. 상대가 있는.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서 판단하거나 이 대응하는 게임이 아닌 거죠. 상대가 어떤 생각과 상대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하는지를 같이 놓고서 보면서 판단해야죠. 이 재료에 대해서 미인 대여가 비슷한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미인이 아니라
모든 대중적인 어떤 미인 대회 1등 된다는 그 이제 그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이제 그런 판단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대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막 독불장군처럼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도 뭐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데 5% 빠지고, 어쨌든 바이오는 뭐 금리에 가장 민감한 그런 업종으로서 빠졌다 보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폐배터리가 뭐 최근에 굉장히 강하네요. 그렇죠? 성일아이텍, 에코프로 이런 쪽, 동아기업, 엔캠 이렇게 2차전지 소재가 이제 가장 강한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세비캠도 이제 그쪽이죠. 폐배터리 쪽이죠. 그래서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가 뭐 당연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죠. 금리 가장 민감한, 네이버, 카카오는 전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뭐 양봉으로 좀 돌아서긴 했지만 깨버렸어요. 정말 약한 어떤 흐름이죠. 삼성바이오도 1.5% 빠졌고, 셀트리온이 3.4% 빠졌고, 바닥에서 좀 돌려 세우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많이 빠진 편이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금리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뭐 그래도 강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면 딱 나와요. 더구전자 최근에 뭐 2차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불면서 더구전자, 애플, 청정에너지 기능 도입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상승 여러 가지가 어떤 있는 것 같네요. 더구전자 개인적으로 이제 잘 아는 기업은 아닌데, 그리고 이제 D&T 같은 기업은 최근에 이제 많이 언급드린 종목인데요. 2차전지 장비 기업들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A프로도 지금 보시는 종목들은 다 이제 2차전지 장비주죠. 유일에너테크 이런 것도 이제 4% 상, TSI도 3.6%.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뭐 강한 흐름들, 대보마그네틱, 코인테크, 이제 2차전지 장비 쪽이 이제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쪽의 기업들이 강한 어떤 모습들을 오늘 좀 보여주는 흐름들을 나타냈고요. 로봇 관련주 쪽에서도 오늘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특히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고점 돌파시키는 흐름으로 오늘 기관 외국인들은 팔았지만 최근에 이제 쌍끌이 수급이 좋았고, 또 이제 이거 상장 당시에 가격대 수준의 매물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 해당 매물을 소화하면서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뭔가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지넥스텟도 5% 상승, 로보티즈가 5.6% 상승, 그리고 최근에 상장해서 상장 당시 가격대 거래량을 돌파한 유일 로보틱스도 0.5% 상승으로 플러스 돌렸죠. 엄청 강한 거예요. SPG 1.9% 상승, 역시나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감속기 업체로 오늘 1.9% 상승 돌렸네요. 기관이 순매수, 어제는 또 쌍끌이.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있죠. 돌파하게 된다고 또 신고가, 매물대가 없는 지역으로 또 들어가는 모습들이죠. RS 오토메이션 오늘은 보합 정도, 그래도 양봉으로 돌렸죠. 그러니까 수급이 오늘 로봇 관련주들 싹 들어오고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장비 이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양봉으로 돌려지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메인이라는 거를 확실히 시장은 보여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고, 바이오는 뭐 몇 종목은 이제 또 상승한 종목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많이 빠진 금리에 민감한 어떤 형태의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쪽에서 2차전지 쪽 삼성 SDI 그리고 LGNA 솔루션이 나란히 2위입니다. 나머지 종목은 뭐 개별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코스닥 넘어가서 역시나 이제 LNF가 1등, 2차전지가 뭐 1등이죠. 세비캠 이런 것들 2차전지 종목들이 주로 보이는, 나머지는 뭐 좀 대부분 개별주 성격 흐름이 좀 컸던 것 같네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슈 정리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이슈적인 부분은 역시나 이제 미국의 CPI 결과에 대한 어떤 리뷰를 한번
리포트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막 속절없이 그냥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미국의 나스닥 증시 빠지는 거 보면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공포스러웠죠, 사실.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근데 그나마 이제 양봉 돌리고 또 이제 저가 수급 들어오는 모습들 보면서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그래도 나은 어떤 흐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가 이제 8월달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게 예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년 동기 8.3%, 예상치는 8.1%였거든요. 전월치는 8.5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피크아웃. 근데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부분이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유가 하락을 하면서 연료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연료 부분은 가솔린도 이렇게 떨어졌고 에너지 부분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둔화됐는데 증가는 하지만 이제 둔화된 거죠. 전년 동기. 근데 이제 유틸리티 부분. 그러니까 이 에너지 가격이 올려놓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가격들 있잖아요. 예? 우리 뭐 전기비, 예, 신차, 중고차, 그리고 주거비 올라가면 이거 내려가진 않잖아요. 음식료도 이게 내려가진 않잖아요. 우리 뭐 라면값 올라가고 그거 내려갑니까? 다시? 안 내려가잖아요. 의료비도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는 뭔가 한번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는 그 비용들이 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네요. 네, 어쨌든 인플레 부분이 이게 쉽사리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왜 그렇게 밀어붙이고 단호하게 지금 뭐 피크아웃 정도 뭐 되고 있는 흐름 때문에 이제 뭐 금리 인상하는 기조를 좀 완화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장의 어떤 바램, 그런 부분을 싸그리 이제 꺾어버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표 발표 이후 10년물 국채금리가 3.4%대 상승했으니 당연히 성장주 박살나는 거 당연하고 2년물 국채금리는 3.7% 급등하면서 거의 4% 근접 2007년 이후 최고치 경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60%대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30%대까지 지금 상승하면서 한 방에 1% 올리는 금리라. 이거 본 적이 없는데 뭐 오일 쇼크 때 이럴 때 뭐 빼고는 뭐 그때 있었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쨌든 뭐 충격적인 거죠. 이 확률이 지금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시장은 굉장한 패닉 셀링에 그리고 성장주 중심 업종별로 미국 증시입니다. 전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에너지가 2.5%, 유틸리티가 2.7%, 헬스케어가 3%, 3.3%. 그래서 낙폭이 가장 이제 작았다는 거네요. 헬스케어가. 우리나라는 헬스케어가 많이 빠졌는데 통신이 5%, IT 5%, 경기 소비주 5% 낙폭이 가장 컸다. 미국채 금리 급등 부담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대 급락을 해버렸죠. 엔비디아가 9%, 마이크론이 7%, AMD가 8.9%. 주요 반도체 관련주들 급락과 더불어서 애플이 5.8% 빠졌어요. 와, 아마존, 이제 구글이죠. 구글이 5.9%, 아마존이 7%, 메타가 9.3%. 이 뭐 수백조 되는, 수천조 되는 어떤 기업들이 뭐 5, 6%, 7%, 9%씩 빠졌네요. 주요 빅테크들의 약세가 나스닥의 하락을 주도했다 해서 금리에 가장 민감한 대표 업종, 기술주들 중심으로 이제 미국이 완전히 박살 나버렸죠. 일단 뭐 신영증권 코멘트를 좀 들어보면요. 이 CPI 바스켓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주거비 부분인데 이게 6.2%나 상승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물가 하방을 막고 있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 렌트 가격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6.2% 아래로는 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주거비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크다. 이게 좀 꺾여야 되는데 쉽게 지금 꺾이지 않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CPI에 대한 우리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망가뜨린 주요 요인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이 금리 올라가는 건 뭐 어떻게 우리가 뭐 할 수도 없는 부분이며
이건 좀 심각하네요. 정고점 부근 지금 돌파하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9월달 FMC가 20일 그리고 21일 이렇게 열리잖아요. 예, 그때까지는 불안정한 어떤 투심, 심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 뭐 종목별 중심으로 우리는 뭐 전략을 짜야죠. 예, 그게 이제 현명한 길이고. 그래서 종목별 이슈 중에서 오늘 셀트론 관련된 내용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번 에스모아켓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좀 의미 있던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하반기 배그젤마 이제 아바스틴 시밀러죠. 요거 이제 유럽 출시를 하고 2년 내로 미국의 익스다 ADC 이제 개발사죠. 일대 주주로 해서 이중항체도 이제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의미심장한 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간 30조 팔리는 키트루다 30조 팔리게 될, 지금 뭐 상반기에만 13조 팔렸으니 내년 되면 한 30조 팔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 ADC 이중항체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상당히 보폭을 넓히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향후 이제 밸류에이션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걸 이제 임상으로 제대로 좀 올려야 되죠. 예, 그래야 이제 뭔가 시총에 반영되고 멀티플에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내용까지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만으로 이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론은 면역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도 뛰어들었다. 글로벌 1위 면역 항암제인 미국 머크의 키트루다는 올 상반기에만 13조 원어치가 팔렸다. 그래서 29년, 30년 출시를 목표로 키트루다 등 면역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 물질도 개발하고 있다. 적어도 향후 10년간 캐시카우 역할을 할 바이오 시밀러를 기반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임상 3상 중인 시밀러 후보 물질 5개 보유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중이라는 걸 확실히 공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기적인 관점에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사업들은 잘 해나가고 있고요. 바이오 업종에 대한 지금 매크로적인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바이오 업종 또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어떤 주가를 좀 누르는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 마무리를 지어보는데요. 참 뭐 하루 뭐 널뛰 같은 장세네요. 예, 급등했다가 또 급나가는 패턴 참. 하지만 또 이제 저가 매수세도 상당히 또 확인됐던 그런 장세였다 보니까 오늘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방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뭐 종목에 포커스를 둔 매크로 따는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종목 중심의 어떤 전략과 또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열심히 스터디해서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